당뇨 전 단계이신가요? 혈당이 한 번씩 오르기도 해서 관리가 필요하신 것 같죠? 당뇨 전 단계 증상이 있을 때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운동이랑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부터 약 없이 혈당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영상만 본다면 약 없이 당뇨를 조절하는 법 모두 알 수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흡연은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랍니다. 담배에 노출된 토끼의 귀에 혈액량을 측정했더니 혈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실험으로 생생히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던 토끼 귀의 혈관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 혈류의 문제가 당뇨뿐만 아니라 성생활에도 문제를 끼칠 수 있는데요. 남성의 성기가 발기된다는 것은 몸 안의 혈류가 중심으로 쫙 몰려서 해면체, 즉 스펀지 구조물 같은 성기 안쪽에 많은 피를 먹으며 빵빵해진답니다. 하지만 담배로 인해 혈류가 이동이 안 되면 당연히 안쪽에 피가 차지 못하고 발기가 되지 않는답니다. 당뇨 이야기를 하다가 발기의 기전을 이야기해서 많이 놀라셨죠? 당뇨인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금연은 필수랍니다. 수면을 늘려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저항성이 커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당뇨병이 발생하기 쉬운 몸의 상태가 된답니다. 또 수면 부족 스트레스는 코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이 코티솔이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해 혈당 수치를 높인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비만, 심장질환, 뇌졸중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밤을 새고 건강검진을 했을 때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고 작년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 수치가 점점 상승하는 결과를 받았답니다. 작년보다 올해 밤샘 작업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이 참 중요하답니다. 운동량을 늘려라.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시켜 식사요법의 효과를 항진시키고 혈당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실제 공복 혈당이 300이 넘어도 적극적으로 걷기 운동을 30분 이상 했더니 150대로 떨어뜨려 나온 것을 제가 실제로 확인하였답니다. 당뇨약, 메트포민 제제를 먹었을 때처럼 운동의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운동으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되어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 심장병, 중풍의 발생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심장 근육의 혈류가 잘 흐르고 폐 기능이 향상됨과 동시에 고혈압이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혈액의 끈적거림을 낮춰 혈액 순환이 잘 되고 혈소판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혈전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30분 운동했을 뿐인데 그 효능이 어마어마하지요. 운동의 시기는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라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므로 식후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간이나 동맥경화증이 심한 경우에는 식후에 심한 운동이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당뇨협회에서 추천하는 운동 시간은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식후 30분에 시작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라. 스트레스는 혈당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특히 과로나 밤샘 근무 후 혈액 검사를 하면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건강검진과 피검사를 위해서는 전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줄여 인슐린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답니다. 혈당을 관장하는 기관은 여러모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관이기 때문에 갓난아이 다루듯이 우리가 평소에 잘 관리해 주어야 한답니다. 요가와 명상,
산책, 심호흡, 음악 감상 등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합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에 3.7리터, 성인 여성은 약 2.7리터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면 신체 대사가 활성화되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밤새 끈적였던 피를 묽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 쌓였던 노폐물을 배출하지요. 또 아침 식사를 하기 전 물을 한 잔 마시면 위를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시켜준답니다. 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정말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지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우리가 물을 안 마실 이유가 전혀 없답니다. 물을 섭취할 때는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계획합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은 당뇨병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랍니다.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은 200에서 245g으로 유지합니다. 미국 당뇨협회가 추천한 식이요법으로는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기,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설탕이 덜 들어간 음식을 고르기, 트랜스 지방을 피하기, 가공식품 적게 먹기입니다. 매 끼를 고르게 먹어야 합니다. 하루 식사량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르게 나누어서 섭취해야 합니다. 저녁에 많이 먹기 위해 아침이나 점심을 조금 먹는 것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간식이 참 중요한데요. 간식을 먹을 때도 한 번에 15g 이하를 먹는 게 좋습니다. 과일이라면 보통 컵 하나에 들어갈 정도의 양입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도 말린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싱싱한 과일 적당한 양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식후 바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은 후에 공복에 간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간식도 과하면 안 먹은 것만 못하니 꼭 주의해 주세요. 아침 식사를 꼭 섭취합니다. 아침 식사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더더욱 그렇지요. 당뇨인은 너무 오래 식사를 하지 않으면 순간 어지럽고 머리가 핑 돌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탕 하나를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녀야 하지요. 너무 바쁜 아침에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먹지 않는데 아침 식사는 오첩한상은 아니더라도 아침을 대신할 만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로는 블루베리와 요거트, 단백질이 무려 6g이 들어있는 달걀 혹은 견과류, 양배추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아침을 황제처럼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섬유질을 보충합니다. 통, 곡물, 과일, 채소와 같은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혈당의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흡수가 늦다는 것은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한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비율이 15에서 19%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꼭 풍부한 섬유질이 있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김, 견과류, 양파, 키위, 사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남자는 30에서 38g, 여자는 21에서 25g의 섬유질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혹시 양이 가늠이 되실까요? 달걀 하나가 50g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계란과 비교하여 양을 계산해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국그릇 가득 담아 식품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고혈압과 심장,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 오늘부터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아요.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합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당뇨인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너무 많이 치솟거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패턴을 파악해서 나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혈당은 집에서 보통 말초로 많이 측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병원에서 피검사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나의 건강은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나 스스로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병원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건강검진은 당뇨병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병원에 자주 방문하세요. 어디에 갈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정의학과에 가시면 됩니다. 가서 혈당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궁금합니다. 얘기를 하시면 간단한 피검사로 바로 정확한 검사를 알려드린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당뇨에 관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가능한 당뇨병에 대해 많이 배우고 여러분 스스로 건강한 생활로 바꾸는 것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벌써 실천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일 경우 이를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릅니다. 제가 105로 공복 혈당 장애를 진단받았거든요. 이 경우는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가 5.5에서 6%인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은 9에서 25%이고요. 당화혈색소가 6에서 6.5인 경우는 향후 5년 이내에 당뇨병 진행할 확률이 25에서 50%라고 합니다. 이는 당화혈색소가 5% 미만인 경우에 비해 무려 20배나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평소에 당뇨에 관한 매우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답니다. 또한 당뇨병 전 단계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즉 망막병증, 눈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당뇨병성 신증,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비만과 관련이 있고 이상지질혈증, 고혈압과도 관련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 변화가 꼭 필요한 문제이죠. 최근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최소 3개월 유지한 상태에 대해서 관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어렵지요? 이는 일시적인 호전 상태로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단계라는 뜻입니다. 당뇨병 직전에 있는 환자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한 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랍니다. 지금까지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수면을 늘려야 합니다. 매일 운동량을 늘립니다.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계획합니다. 매끼 고르게 먹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섭취합니다. 섬유질을 보충합니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당뇨에 관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마음을 편히 가져보세요. 이제부터 내 건강은 나 스스로 잘 관리하겠다고 생각하며 깊은 심호흡을 3번 내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분명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여러분에게 꼭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